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헌법 해석과 합헌적 법률 해석 문제를 풀겠습니다. 1번을 보겠습니다. 구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보호 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10년의 보호감호에 처한다. 다만 보호 대상자가 50세 이상인 때에는 7년의 보호감호에 처한다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 하여금 감호 청구의 이유 유무 즉 재범의 위험성의 유무를 불문하고 반드시 감호의 선고를 하도록 강제한 것임이 위 법률의 조항의 문의임은 물론 입법권자의 의지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조항에 대한 합헌적 해석은 문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1번은 판례 문장 그대로입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을 형사절차상 구속뿐 아니라 행정절차상 구속까지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문헌 해석의 한계를 넘는다.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은 사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뿐 아니라 행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합헌적 법률 해석으로 문헌 해석의 한계를 넘지 않습니다. 2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합헌적 법률 해석은 어디까지나 법률 조항의 문헌과 목적에 비추어 가능한 범위 안에서의 해석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법률 조항의 문구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입법자의 명백한 의사에도 불구하고 문헌상 가능한 해석의 범위를 넘어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3번은 판례 문장 그대로입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현행헌법은 전문에서 헌법의 동일성과 연속성을 선언하고 있으므로 유신헌법에 근거를 둔 긴급조치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은 유신헌법 및 현행헌법이 될 수 있다. 긴급조치에 대해서 대법원은 현행헌법에도 위배되고 유신헌법에도 위배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에 대한 심사 기준은 헌법재판을 할 당시에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헌법, 즉 유신헌법이 아니고 현행헌법이라고 했습니다. 4번은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틀린 지문입니다. 5번을 보겠습니다. 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휘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헌법을 최고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적인 해석을 택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여 위헌적인 결과가 될 해석을 배제하면서 합헌적이고 긍정적인 면은 살려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일반 법리이다. 5번은 합헌적 법률 해석을 잘 설명해 놓은 판례 문장입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6번을 보겠습니다. 조세법률주의가 지배하는 조세법 영역에서 경과 규정의 미비라는 명백한 입법의 공백을 방지하고 형평성의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 실효된 법률 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맞도록 법률의 내용을 해석, 보충하거나 정정하는 헌법합치적 법률 해석이다. 헌법합치적 법률 해석을 한다고 해도 실효된 법률 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6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7번을 보겠습니다. 헌법의 해석은 헌법이 담고 추구하는 이상과 이념에 따른 역사적, 사회적 요구를 올바르게 수용하여 헌법적 방향을 제시하는 헌법의 창조적 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적 욕구와 의식에 알맞는 실질적 국민주권이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가끔 출제되는 헌법의 창조적 기능 판례 내용입니다. 7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8번은 아까 본 문제와 같은 문제입니다. 9번을 보겠습니다. 합헌적 법률 해석은 헌법 해석의 일종으로 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의 관점에서 입법자의 입법권에 대한 존중과 규범, 유지의 원칙에 의하여 정당화된다. 합헌적 법률 해석은 헌법 해석을 수반하지만 헌법 해석이 아니라 법률 해석입니다. 9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10번을 보겠습니다. 헌법의 기본 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 원리로서 입법이나 정책 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 국가기관이 헌법을 존중하고 수호하도록 하는 지침이 되며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나 기본권이 해석 및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합헌성 심사에 있어 해석 기준의 하나로서 작용하지는 못한다. 헌법의 기본 원리에서는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지 못합니다. 헌법의 기본 원리, 헌법 원칙, 헌법 전문 등에서는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할 수 없습니다. 기본권의 해석 및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합헌성 심사에 있어 해석 기준으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부분도 틀렸습니다. 헌법의 기본 원리는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당연히 헌법의 기본 원리도 합헌성 심사의 기준이 됩니다. 10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11번을 보겠습니다. 헌법 정신에 맞도록 법률의 내용을 해석, 보충하거나 정정하는 헌법합치적 법률 해석 역시 유효한 법률 조항의 의미나 문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이를 넘어 이미 실효된 법률 조항을 대상으로 하여 헌법 합치적인 법률 해석을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유효하지 않은 법률 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결과에 이르는 것은 헌법 합치적 법률 해석을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11번은 판례 문장 그대로입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12번을 보겠습니다. 헌법은 전문과 각 개별 조항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하나의 통일된 가치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헌법의 재규정 가운데는 헌법의 근본 가치를 보다 추상적으로 선언한 것도 있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을 수 있으나 이념적, 논리적으로는 규범 상호 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는 없다. 헌법 개별 규정 상호 간의 효력상의 차등은 없지만 이념적, 논리적으로는 규범 상호 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12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13번을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대한 헌법 합치적 해석의 근거로 권력 분리 권리, 민주주의 원리의 관점에서 입법자의 존중, 법질서의 통일성 및 법적 안정성을 들고 있다. 13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14번을 보겠습니다.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합헌적으로 해석함이 마땅하나 그 해석은 법의 문구와 목적에 따른 한계가 있다. 즉, 법률의 조항의 문구가 간직하고 있는 말의 뜻을 넘어서 말의 뜻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변질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여야 한다는 문화적 한계와 입법권자가 그 법률의 제정으로서 추구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명백한 의지와 입법의 목적을 헛되게 하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하는 법목적에 따른 한계가 바로 그것이다. 14번은 판례 내용 그대로입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15번을 보겠습니다.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권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헌법 제32조 제6항의 문헌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고 위 조항에 따라 우선적인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상위군경, 그리고 전몰군경의 유가족이라고 보아야 한다. 15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헌재는 판례를 변경해서 15번과 같이 국가유공자 본인, 상위군경 본인, 그리고 전몰군경의 유가족으로 보았습니다. 16번을 보겠습니다. 합헌적 법률 해석은 법률에 대한 특정한 해석 방법을 위헌적인 것으로 배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해석에 의한 법률의 부분적 폐지를 의미하므로 법률에 대하여 실질적인 일부 위헌 선언을 함으로써 법률을 수정하는 권한은 규범 통제에 관한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헌법재판소에 유보되어야 한다. 16번은 헌재의 입장으로 맞는 지문입니다. 한정합헌과 한정위헌의 기속력에 대해서 헌재는 인정하지만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입장에 대한 문제가 뒤에 나옵니다. 17번을 보겠습니다. 합헌적 법률 해석은 어디까지나 법률 조항의 문헌과 목적에 비추어 가능한 범위 안에서의 해석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법률 조항의 문구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입법자의 명백한 의사에도 불구하고 문헌상 가능한 해석의 범위를 넘어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17번은 판례 내용 그대로입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18번을 보겠습니다. 종업원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양벌조항으로서 개인인 영업주에게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그 문헌상 명백한 의미와 달리 종업원의 범죄 행위에 대해 영업주의 선임감독상의 과실, 기타 영업주의 귀책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추가하여 해석하는 것은 문헌상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18번은 판례 내용 그대로입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19번을 보겠습니다. 유사한 문제를 앞에서 봤습니다. 헌법 정신에 맞도록 법률의 내용을 해석, 보충하거나 정정하는 헌법 합치적 법률 해석은 유효한 법률 조항의 의미나 문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입법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효된 법률 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결과에 이르는 것은 헌법 합치적 법률 해석을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19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20번을 보겠습니다. 통일정신, 국민주권 원리 등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역적, 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 해석에서의 해석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내기는 어렵다. 헌법의 기본 원리에서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습니다. 20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21번을 보겠습니다. 21번도 유사한 문제를 앞에서 봤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 해석은 헌법이 내포하고 있는 특정한 가치를 탐색, 확인하고 이를 규범적으로 관철하는 작업인 점에 비추어 헌법재판소가 행하는 구체적 규범 통제의 심사 기준은 원칙적으로 법률 제정 당시에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헌법이다. 구체적 규범 통제의 심사 기준은 헌법재판을 할 당시에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현행헌법입니다. 21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22번을 보겠습니다.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 의무 내지 보호 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법자에게 입법 의무가 인정된다. 22번은 판례 내용 그대로입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23번을 보겠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한정위원 결정에 의하여 법률이나 법률 조항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헌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채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의미, 내용과 그 적용 범위를 정하는 법률 해석이라 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이릉 표명한 것에 불과하여 법원에 전속되어 있는 법령의 해석, 적용 권한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 합헌적 법률 해석의 종류에는 한정위원 결정과 한정합헌 결정이 있습니다. 둘 다 본질적으로 부분위원으로 동일한 결정 유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한정위원 결정의 기속력은 인정하는데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23번은 대법원의 입장으로 맞는 지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